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여러분한테 추천했던 자네한테 속았네란 책 혹시 읽어본 사람 있습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 그 읽기가 좀 수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세세한 내용까지 여러분이 다 이해를 못하더라도 좀 휘리릭 한번 좀 읽어보면 이후에 하게 되는 이 학습 심리학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뭐 책 제목이 뇌에 관한 것이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학습 심리학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제가 또 OT 때 소개했던 그 느끼는 뇌는 꼭 학기 끝나고 난 뒤에 아니면 뭐 한참 이후에라도 꼭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상담이나 임상심리학을 전공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난 시간 내용 3주차에 해당하는 그 동영상 녹화한 것 이제 우리 시청했는데 오늘 그와 관련된 내용 이제 다루겠습니다만 먼저 매번 동일하게 질문 사항 있습니까?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또 얘기하도록 하죠. 교수님, 네, 그 선수적 수업에서 네, 고전자 조건화에서 네, 그 예측하는 것도 아니고 네, 훈련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잠시만요. 예측하는 것 아니고 그 다음 주 뭐라 그랬죠?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라고.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 예, 걔를 네. 수업 내용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그냥 고전 조건화는 그냥 짝지어 준다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아, 네. 제가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한글로 기억하고 오늘 그와 관련해서 같이 또 다룰 내용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훈련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뭐 취소하도록 또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얘기한 바가 없는데 뭐 그건 차치하고요. 어, 고전적 조건의 기본 절차할 때 달리 표현하자면 그런 핵심된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골자다. 고전적 조건하는 그것 이상 그것 이하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험이 무엇이냐. 그것이 기본 절차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가 그 동영상에도 뭐 여러 차례 반복했지만 학습이란 경험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라 할 때 그 학습의 하위 형태로 고전적 조건화라는 것도 이 정의에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행동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 CR 반응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경험을 했냐? 바로 그 경험이 바로 기본 절차, 그리고 절차란 말은 이제 다른 동물이든 인간이든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경험적 요소를 실험실상에 구현한 것을 절차다. 그게 절차 곧 경험이다. 이렇게 개념 잡으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즉, 핵심된 경험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에 함께 그 두 개에 노출되는 것. 그게 경험이고 그렇게 노출만 되면은 뭐가 생겨난다? 즉 조건 자극. 중성 자극이 이제 조건 자극이 되는 것이죠. 조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뭐 설명이 부족했거나 전달이 잘 안 됐거나 또 다른 연이어서 질문 있으면 또 하시고 어떻게 정리가 좀 됐습니까? 이게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같이 확인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더 보충되리라 저 생각합니다. 저 3주차 동영상이 그 1장 내용, 그 진화된 행동과 관련된 내용이 끝나고 이제 끝자락에 상대적으로 후반부 뒷자락에 그 고전적 조건과 기본 절차 도입했었죠.
그래서 진화된 행동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께 책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음 오래된 연장통 해서 인간 본성의 진짜 얼굴을 만난다 해서 이 책이 있는데, 이것이 진화 심리학에 관한 책입니다. 이 저자분을 뭐 좀 소개하자면, 그 이화여대 석좌 교수님을 계시는 최재천 교수님의 애제자, 수제자이신데, 생물학을 전공하시고는 어 유학을 가셔서 학위는 진화 심리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일한 진화 심리학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계신데, 이분이 책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는 진화 심리학이란 말은 없어질 것이다." 어 그게 무슨 말이지? 왜? 심리학이 곧 이제는 다 진화론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굳이 진화 심리학 앞에 진화란 말을 붙이지 않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즉 심리학 하면은 그것은 진화 심리학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진화 심리학이라는 말은 없어지고 그냥 심리학으로 얘기를 하고 그것은 모두 진화론으로 설명될 것이다라고 이 책에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십니다. 아 그만큼 이 책에서 바로 우리가 배웠던 진화된 행동 경향성을 가지고 인간의 그런 여러 가지 행동을 설명할 수 있고 설명 하는 이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저 진화된 행동이 우리에게 여기서 인제 인간의 본성의 진짜 얼굴을 안다 했는데, 인간 이해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관심 있으면 유의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책 소개하면, 제가 그 고전적 조건화 도입하기 전에 기억의 종류에 관해서 얘기를 했죠. 그 기억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재에서는 저 뒷장에 그 망각 부분에 나옵니다. 저 망각 부분은 제가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제가 소개해 드린 바 있고요. 그 망각 챕터에서 다루는 주된 내용은 그런 기억술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데, 그때 기억술이라는 것은 그리고 흔히 우리가 기억상실증 얘기할 때 그런 용어들은 바로 서술기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런 비서술격에 해당하는 이런 고전 조건이나 도구 조건이나 그 위에 나머지 그런 서너 종류의 그런 기억들은, 거기에는 기억상실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현상을 어떻게 붙일 수도 없고 그걸 이제 다루기가 그런 개념으로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상실증이니 기억술이니 이런 거는 고전 조건이나 도구 조건이나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그 서술적 기억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데, 망각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서술기억과 관련된 기억수를 다루면서 앞서 그 도입 부분에 기억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망각 부분을 다루게 되면은 이제까지 배웠던 고전적 조건이나 도구적 조건, 앞으로 배울 그런 내용들과 뒤섞여들어서 혼동이 올 수 있다 해서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그건 다루지 않겠다."라고 관심 있는 사람은 이제 여러분이 주로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하고 있는, 우리 수업에서 하고 있는 이런 기억들은 서술 기억들이 당장에 눈에 띄니까 의식 자각되어지니까 기억술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개인적으로 보시라. 그럼 질문은 언제든지 제가 환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자 다시금 지금 기억의 종류와 관해서 제가 3 주차 동영상 얘기했는데, 바로 여기 보면은 HM 헨리 몰레이슨,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익명을 쓰지 않고 헨리 몰레이션이라고 인제 자기 본명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도 어제가 없는 남자 HM의 기억. HM 환자는 여러분 익히 개론 시간에도 많이 들어봤고 워낙 유명하죠. 이 사람은 심리학이나 이 기억과 관련된 학자 이상으로 유명한 피험자 참가자예요. 이분의 이 전 전생애를, 즉 그렇게 해마를 간질 발작 때문에 양측 해마를 제거한 그 시점부터, 그 이전에 이제 스토리는 주변의 그런 자료들 가지고 인제 소개를 하는데, 그 시점부터 돌아간 이후까지 뇌를 기정해서 그 뇌가 그죠, 3 차원상에 어떻게 리컨스트럭션 되는까지 쭉 써 놓은 책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의 기억 상실된 부분,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 즉 우리가 배우게 되는 고전 조건화, 도구적 조건화가 여전히 남아 있고, 이외에도 점화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남아 있는 것들을 쭉 소개해 놨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기억에 대한 것들은 전반적으로 다 이제 HM 환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뿐만 아니라 기억에 대한 얘기는 전반적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학습과 기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고 학습과 기억은 결국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런 소위 어 의식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니까 뭐 심리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그 빼놓을 수가 없죠. 그게 토대가 되어지고 그죠? 뭐 그걸 빼놓는다면 심리학 자체가 그죠? 존립이 안 되고 인간 자체가 존립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한 측면에서라도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또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또 책 하나 보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고전적 조건화를 얘기를 하면서 파블로프의 개와 선불교라고 해서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 퇴임하신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다 했는데 제가 제목을 거꾸로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 얘기를 했어요. 파블로프의 개와 선불교가 아니고 선과 파블로프의 개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자, 여기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배우는 저 고전적 조건화가 바로 선이라는 이런 것과도 관련된다라는 거. 음. 자, 이 책과 관련해서 짧게 소개가 있어서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블로프의 개처럼 저 고전적 조건화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은 조건화되어 있으며 사고의 형태 그리고 감정, 행동을 탈학습시키거나 우리 교재는 탈학습이라는 이런 개념이 용어가 없어요. 이 탈학습은 무엇을 번역해서 탈학습이라는지는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확인하길 바라고 저도 이게 속에는 이게 또 그죠. 저자가 쓴 게 아니니까 이게 또 뭔가 옮겨 적는 중에 오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탈학습이나 재학습 우리가 이제 결국 학습의 기본 원리를 배우면은 고전 조건하든 도구 조건하든 배우게 되면은 재학습 또는 역조건화, 속어 아마 이 탈학습이 속어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배우게 될 텐데 어쨌든 그 다 행동의 변화로서 학습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탈학습이나 재학습을 시키려는 것이 불교라고 보고 우리들의 욕심 그리고 고뇌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분별심의 형성을 파블로프 조건 형성 원리와 동일하게 설명한다라고 합니다. 이 책이.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파블로프 조건화가 어떠한 의미가 있고 우리 삶에 그렇게 구석구석 적용되어지며 그것이 우리가 소위 문제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그것이 해결 또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지를 볼 수 있고 적용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 거창한 선과 관련해서 또 책이 있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자, 뭐 선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선이 착할 선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요거 한자로 나와 있죠. 이런 의미의 선이죠. 그죠? 선인데 불교에는 그게 격예가 아니라 교학 불교라는 것이 있고 소위 이제 선불교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책 제목에서도 이 저자 교수님이 바로 이게 불교 신자세요. 근데 이분이 보면은 선불교와 파블로프 계라고 하지 않고 그냥 선이라 했어요. 사실 불교 안에는 선불교라는 건 없어요. 그냥 선이란 거 있지. 뭐냐면 선은 깨달음의 어떤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의 종파로서 선불교라는 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 선이 깨달음의 방법인데 바로 깨달음에 있어서도 교학불교 뭐냐면은 이거 우리 지금 여러분이 교재 보고 수업 시간에 그죠? 뭐 강의 주어진 자료를 보면서 그렇게 글로 언어로 배워서 공부해서 뭔가 깨달음, 삶의 변화,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교학불교고 선불교는 그 뭐냐면은 야 그거 그 아무 필요 없어. 결국은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도 바로 이 체험 조금 전에 그 기억의 종류도 얘기했지만 비서술기억 바로 우리 몸을 근거로 한 그러한 어떤 학습, 체험 그것이 선과 무관하지 않고 그것이 고전적 조건과 관련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불교에서는 이 교학불교를 이제 비판하면서 나왔는데 여기서는 좀 지울까요? 뭐 분립문자라 그래요. 분립문 분립 예, 문자. 예, 분립문자. 뭐 언어로 얘기하는 글로 얘기하는 그 필요 없다.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깨달음을 가는 것이다 해서
하면은 분리물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말을 하지 않고 체험 중심으로 그렇게 추구하는 어 불교 안의 어떤 그런 깨달음의 방법인 거죠. 자, 그래서 책 소개를 하고요. 자, 여러분 아까 초반에 질문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이 아주 적절하게 이전 시간에도 그렇고 딱 주제와 관련해서 적절하게 잘 하셨고 오늘도 잘 했는데 앞서 했던 질문과 관련해서 103쪽 보겠습니다. 교재 103쪽이요. 교재 103쪽 보시면 조건 자각이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 제가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교재도 갖고 있으니까요. 자,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에 대해 공부한 학생 중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 다음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이가 많을 것이다. 여러분도 이제 한 학기 지나고 아니면 이제 파블로프가 가서 배우는 중에 저기 이전에 배웠던 동료나 선배나 또 후배일 수도 있겠죠. 한테 한번 파블로프 조건화가 뭐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얘기하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저자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 사람인데 미국에서도 그죠? 심리학 그리고 학습 심리학 배웠던 미국 학생들도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겠죠. 음. 자, 파블로프가 종을 울리고 그런 다음 개에게 먹이를 주었다. 이를 여러 차례 하고 나면 개가 종소리와 먹이를 연합하였다. 바로 이 연합하였다.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야. 종소리가 들리면 또 종소리가 들리면 개가 먹이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야.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개가 침을 흘렸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결국 그죠 뭐죠? 우리 두뇌 속에 어떤 정신이란 것이 있어. 그것이 행동을 이끌어내고 그 두뇌 속에 뭔가 연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이 또 생겨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언뜻 보면은 정답 같지만 이게 다 엉터리 소리란 얘기인 거예요. 그냥 행동 변화 그 자체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언어적으로 소통할 수밖에 없으니까 연합이라는 개념을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자각하는데 우리는 아니까 행동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의식하니까 개의 경우에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래서 침을 흘렸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라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뇌수술을 할 때 아주 큰 대수술인 경우는 전신 마취를 하지만 여러분 수업이나 아니면 뇌와 관련된 어떤 그러한 자료들을 보실 때 본 적도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냥 이 두피 부분만 마취를 하고 그냥 두개골을 우리 치과용 드릴처럼 물론 크기는 크겠죠. 그런 걸로 뚫고 뇌의 어떤 부위를 자극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위를 이렇게 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수술을 해요. 하지만 그 환자는 깨어 있는 상태에서 대화도 하고 그래요. 통증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뇌 자체는 고통을 느낄 수 없다고 하는데 뇌 자체는 고통뿐만 아니라 간지럼도 그렇고 촉각도 그렇고 시각도 그렇고 후각도 그렇고 뇌 자체는 그런 감각이 없어요. 결국은 우리 몸에 전문화되어 있는 스페셜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스페셜라이즈드 되어 있는 감각 기관 즉 센소리 오르간을 통해서 그것이 에너지 변환 즉 그 형태가 상징성, 표상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변환되어서 여러분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전기 신호, 화학 신호 형태로 결국 뇌 안에서는 그런 일밖에 안 일어나요. 결국 뇌 안에서 물리적 사건밖에 없어요. 자, 지금 이제 통증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뇌 자체는 통증을 모른다. 또는 뇌 자체는 빨갛다 파랗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다. 뇌 자체가 냄새를 그죠? 구리다, 향기롭다, 아니면 달다, 쓰다, 짜다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또 뭘 얘기해 주냐면은 바로 뇌 안에 어떤 정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뇌를 매개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라면은 뇌를 그렇게 수술하면은 아픔을 느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행동도 그렇고 좀 전에 얘기한 그런 우리 어떤 그런 감각, 지각이라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뇌를 구성하는 세포,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사건, 그리고 우리의 몸,
매개해서 이 환경과 엮여서 역동적으로 그것이 서로 뒤엉켜서 작동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으로서 그렇게 다루는 거. 지난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곧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다시 읽으면요. 조건 형성에 대한 이런 관점은 조건 반응이 CS, US 사이의 연결에 대한 자각의 결과라고 가정한다. 위의 학생은 어쨌거나 개가 먹이가 나온다는 것을 알지 않는 한 외침을 흘리겠어요라고 말할 것이다. 이런 자각 이론, awareness theory는 학생뿐 아니라 일부 심리학者사이에도 퍼져 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강조했었죠. 그렇지만 이 관점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인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CS와 US와 관련이 있다는 자각 없이도 조건 형성이 일어날 때가 가끔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한 연구에서 이들은 사람들에게 단어 연상 검사, 워드 어소시에이션 테스트를 받게 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일련의 단어를 제시하고는 각 단어에 대해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을 무엇이든지 다 말하도록 하였다. 검사 단어들 중 하나는 barn이었는데 참가자가 이 단어에 반응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전기 충격을 받았다. 그랬더니 모든 참가자가 barn이라는 단어에 조건 반응, 피부 전기 반응으로 측정된 조건 반응을 나타냈다. 그렇지만 그들 중 반 정도는 어떤 단어의 전기 충격이 뒤따르는지 알지 못했다. 다수의 연구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하면서 쭉 참고를 뭐 여러 개 많이 넣어놨어요. 자, 만약 조건 형성이 때로는 자각 없이도 일어난다면 자각이 조건 형성의 원인이라고, 아니 필수적이라고조차도 말할 수 없다. 자, 여기서 때때로 일어나니까 그럼 때때로는 자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반박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의 경우와 비교하자면 우리는 훨씬 적응에 불리해지는 거예요. 때때로 자각해야지만이 이러한 우리 삶의 생존에 필수적인 고전적 조건 하나, 도구적 조건 하나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자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다른 곳에 의식적으로 뭐 흔히 말 신경을 쓴다든지 주의가 뺏기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자각 없이도 고전 조건이나 도구적 조건에 의해서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다른 동물보다 우리는 생명을 잃을, 즉 생존에 불리해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여기서는 한 발 물러서서 완곡하게 때때로라 했지만 때때로가 아니라 지금 고전적 조건화, 도구 조건화 앞으로 보겠습니다. 고전 조건화 이거는 자각 없이 일어나는 조건화뿐만 아니라 자각 없이 일어나야지만이 우리가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에 유리한 거예요. 그렇게끔 뭐 진화된 수정 가능성이 자연 선택을 통해서 생겨나서 다른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에게도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자각 모형의 또 다른 문제점은 아주 단순한 동물에게 조건 형성을 시킬 때 생긴다. 예를 들어 선형 동물과 편형 동물은 조건 형성이 아주 잘 되지만 이들이 CS-US 관계를 자각한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이런 연충에게는 우리가 보통 의미하는 바의 뇌가 없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불빛이 전기 충격에 선행한다는 것을 이것들은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자각 모형의 더욱 치명적인 것으로는 파블로프식 절차를 통해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아메바가 CS-US 관계를 자각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어 보인다. 마지막 단락이 되겠네요. 이를 비롯한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자각 관점은 지속되고 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어쩌면 자각의 인과적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행동을 어쩌면 자각의 인과적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즉 자각, 소위 정신, 우리의 어떤 마음이라는 것이 행동을 일으킨다, 이렇게 인과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즉 어쩌면 자각의 인과적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행동을 자율성을 가진 마음의 사물로, 즉 우리는 자율적이다, 뭐 능동적이다라고 보는, 이렇게 마음의 사물로 보는 전통적 관점과 충돌하기 때문일 수 있다. 즉 그런 전통적 관점을 부정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이 자각
이론, 자각 모형이라 얘기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자율적 마음을 믿는 사람들은 상대 진영이 사람을 텅 빈 유기체로 취급한다고 비난한다. 이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행동주의나 학습 심리학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것을 너는 인간을 텅 빈 유기체로 본다 이렇게 비난한다는 거죠. 그러나 변화의 동인으로서의 마음을 포기하는 것이 사람이 텅 비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결국 마음이 뭐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언어 공동체에서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그죠? 표상일 뿐이죠. 언어는 삶의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땅덩어리를 그죠? 어떤 식으로 다루고 조작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지도를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언어는 땅덩어리에 대한 지도에 해당하는 그런 표상인 거죠. 그런 표상이 바꾼다고 해서 지도를 달리 바꾼다고 해서 아니면 지도 중에서 어떤 일정 부분을 그죠? 실제 우리가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없앤다고 해서 그 땅덩어리가 없어진다든지 우리 삶에서 그 땅덩어리가 어떻게 실제 그 어떤 삶의 어떤 형태가 망가진다든지 왜곡된다 이렇진 않죠. 음. 그리고 지도를 제작했지만 이 지도를 갖고 실제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떤 뭐 건설을 한다든지 그죠? 뭐 전쟁을 치는데 해 보니까 여기는 더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 싶으면 지도에다가 포함시킬 수도 있고 오히려 이것을 빼고 간략하게 하면 좋겠다 싶으면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언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사람이 텅 비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껑충 띄어서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람과 일부 동물들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하나의 자극이 규칙적으로 다른 하나 다음에 나온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 수는 있죠. 우린 당연히 자각할 가능성이 많고 다른 동물의 경우에도 신경계가 복잡할수록 이런 자각의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다른 동물의 경우에도 언어적인 형태의 서술 기억이 없어서 그렇지 서술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있어요. 그네들도 일화 기억도 있고 의미 기억도 있어요. 여러분 당장의 반려견 같은 경우에 개가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의 관계 속에서 저 주인은 나에게 키워보면 가족 중에서도 반려견이 더 좋아하는 식구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일관적으로 그렇게 구별해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그 대상에 대해서 의미 기억뿐만 아니라 그죠? 자기 존재에 대한 히스토리에 대한 기억이 즉 서술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일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걔네들은 우리와 같은 형태의 언어적인 그런 형태의 의식 또는 기억, 지식의 내용 요런 형태가 아닐 뿐이지 다른 동물의 경우에도 서술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그 녀석도 자각할 수는 있겠죠. 스스로 자각할 수는 있겠죠. 우리와 같은 형태의 또는 우리와 같은 어떤 수준 하여튼 우리와 동일하진 않겠지만 자 사람과 일부 동물들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하나의 자극이 규칙적으로 다른 하나 다음에 나온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 수 있는데 이는 유용한 지식이다. 요지는 이런 지식도 그렇게 자각하게 된 이런 지식도 즉 CS와 US 간의 연결에 대한 자각도 CR 자체처럼 조건 형성된 것이란 점이다. 즉 뭐예요? 서술 기억이란 것도 우리가 배우는 그리고 뭐 서술 기억 안에 해당하는 다른 하위 그런 기억들을 매개로 해서 결국은 생겨나는 것이지 그것이 별개로 그냥 그런 비서술 기억 즉 몸을 근거로 한 바탕으로 한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나 행동으로 바탕으로 하지 않고 그거랑 별개로 생겨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 자각이라는 것도 조건화된 것이다. 즉 학습된 것이다 해서 여기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건 자각, 뭐 conditional awareness가 되겠죠. 번역하자면. 마지막 줄이 그것은 학습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그것을 안다라는 것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추론하는 인과관계라는 것은 실제로 원인이 아니라 가끔씩 학습되는 것들 중에 하나다. 즉 학습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가끔씩이라 하냐면은 인간의 경우에도 자각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동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만큼 자각하지 못하니까 가끔씩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행동의 원인은 뭐 정신이다, 마음이다, 감정이다 얘기하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의 조건의 결과로 일어나는 서술기억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 뭐 거의 2째 시간
첫째 시간 무엇인가 얘기하면서도 계속 강조했죠. 이 부분이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면은 학습 심리학 다 배우고 나도 헷갈려요. 그래서 다른 심리학 안에 다른 전공학 적용할 때는 더 엉망진창돼서 헷갈려고 학습 심리학 하면은 그냥 개침 흘리는 거, 레바 눌러서 먹이 먹는 거, 전기 충격 받는 거, 텅 빈 유기체를 보는 거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남거나 오해를 남길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습 심리학 배운 또는 배우는 학생한테 여러분 한번 물어봐요. 고유 조건화가 뭐니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까 읽었던 첫 문장처럼. 그래서 아까 그 질문했을 때 고전적 조건화의 핵심이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은 뭐냐? 무조건 자극과 선천적 기제에 의해서 주어진 진화된 행동, 적응적 행동으로서 무조건 자극에 대해서 침을 흘리는 무조건 반응, 즉 무조건 반응을 일으키는 무조건 자극. 무조건 반응도 고려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반응 말 그대로 자극이 있으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우리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자극하고 우리에게 아무 반응도 일으키지 못하는 중성 자극하고 그 두 사건에 내가 노출되면 내가 그걸 선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노출만 되어지면은 그것도 한 번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이후에 보겠습니다. 막과 관련되거나 공포와 관련된 거는 한 번만 해도 돼요. 아니면 그것을 우연히 노출 여러 번 되어지면은 바로 그 NS는 CS가 되어지고 CS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CR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응 나오는 것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기본 절차 핵심은 뭐? 경험으로 행동 변화. 그 경험의 핵심은 권유 조건에서는 무조건 자극하고 조건 자극 혹은 뭐 중성 자극에 내가 시공간 내에 같이 존재하기만 하면은 그냥 행동의 변화, CR 반응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유기체, 즉 다른 동물도 포함해서 나라는 유기체의 시공간 내에 존재라는 사건, 그리고 US라는 사건, 그리고 CS가 될 중성 자극, CS라는 사건, 이 세 개의 사건이 시공간 내에 같이 존재하고 이런 일만 반복되면은 CR 반응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진화된 수정 가능성이 그것을 우리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전 조건의 핵심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후에 살펴볼 응용 적용까지 행동 변화까지 아까 선불교 불교 선에도 적용될 수 있다 했으니까 이게 그만큼 우리 삶에 깊숙이 되어지고 자각이 필요 없이 일어난 일이야. 이런 이해가 이 저자도 다른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경험을 했고 학생들한테도 이런 경험을 했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이런 이해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있다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 같아요. 여러분 한번 슬쩍 한번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자, 제가 노트한 걸 하나 읽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것도 읽고 있습니다. 책 교재는 없고요. 우리가 내성 관찰을 통해 사고와 행동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면 심리학이라는 분야는 필요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바우어스라는 심리학자가 얘기했어. 내성 관찰이 뭐예요? 바로 분트가 쓴 내성법이죠. 의식을 가지고 의식을 분석, 어널리시스, 조각조각 내고 그걸 통해서 나의 행동과 소위 생각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인과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심리학이라는 학문 분야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리학자가 얘기한 것. 바로 이 앞에서 얘기한 이 조건 자각 관련 이 문장뿐만 아니라 제가 첫째 시간부터 무의식과 자각 얘기하면서 쭉 이번 셋째 시간까지 얘기한 그 밑에 흐르는 여러분이 딱 명심해야 할 바로 관점이에요. 이 관점이 여러분한테 충분히 이해되지 않으면 한 학기 다 하고도 뭐 배운지 모르고 엉망진창 다 헷갈려요. 배우는 중에도 계속 헷갈릴 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리학 내 다른 전공뿐만 아니라 인간 이해에 전혀 적용이 안 돼요. 우리 지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학습과 기억에 의해서 갖춰진 내용들이에요. 나에 관한 히스토리든 그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현재 나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든 그죠? 내가 알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거 다 결국 지식이에요. 결국 이거 학습과 기억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지식은 크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업에도 설명했지만 서술기억과 비서술기억으로 나눠요. 그런데 이 서술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what에 해당하는 거예요. what, 무엇, what.
해당하는 그런 지식이고, 비서술 기억은 how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how에 해당하는 지식이야. 그런데 이 how에 해당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지식이에요. 어떻게 숟가락질하고, 어, 머리는 어떻게 빗고, 학교 갈 때는 어느 길을 통해서 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전철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음, 내 몸을 내 가지고 먹고 마시고 씻고 뭐 그죠, 자고 하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젓가락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how에 관한 지식이 바로 비서술 기억이에요. 그런데 이 how에 관한 지식, 즉 비서술 기억은 신체, 즉 몸과 뗄 수가 없어요. 즉 신체 몸이란 것은 바로 이런 물리적 물질 덩어리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으로 얘기를 하자면 결국 반응과 행동이에요. 아까 파블로프 개 같은 경우는 음식 입에 들어갔을 때 침이 나오는 거죠. 바로 음식이 입에 들어갔을 때 침이 나오는 이런 지식은 선천적 기저에서 진화를 통해서 주어진 how에 관한 지식이고, 그것을 종소리와 계속 짜다 보니까 나중에 종소리에 대해서 침이 나오게 되는 것도 바로 진화된 수정 가능성, 즉 학습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자연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걸 바탕으로 how, 어떻게에 대한 비서술 기억에 해당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행동, 반응이라는 것은 바로 정서와 직결돼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소개한 느끼는 뇌에 나오는 얘기인데, 정서라는 것은 환경이 요구하는 바, 즉 환경이 요구하는 바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한 거죠. 그것과 신체 반응이 일치하도록. 왜 일치해야 되죠? 즉 적응하기 위해서 생존과 번식에 우리가 적응적이려면은 그 환경이 요구하는 바에 나의 신체 반응 또는 행동이 적합해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적응적이어야 돼요. 즉 이렇게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 방편으로 주어진 진화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정서는 환경이 요구하는 바와 신체 반응을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진화해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느낀 데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바로 비스술 기억은 how와 관련된 지식이고, 이거는 우리의 몸을 바탕으로 한 반응 행동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건 곧 정서고 바로 진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개체 수준에서 현재 살아가는데 사느냐 죽느냐 그리고 내 유전자를 남기는 것과 관련된 정서와 직결돼요. 여러분 정서 심리학 책이나 정서 심리학 수업을 들으면은 거의 인지 심리학을 배우는 식으로 정서를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 라자루스가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데, 이러한 우리 신체 반응도 아까 자각 이론처럼 뭔가 인지적 평가, 그때 평가라는 것이 거의 그런 의식 수준에서의 그런 평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평가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정서적 행동과 감정이라는 게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아까 자각 이론이 갖고 있는 동일한 그런 오해고, 그것이 바로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 생각의 어떤 전통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인데, 그런 건 정서가 안 내요. 하지 결국 정서라는 책이나 정서라는 심리학을 배우더라도 정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지를 배우는 것이며, 그중에서도 인지 중에서도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떤 의식적인 인지 과정을 배우는 셈이 되기 때문에 정서 심리학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제가 느끼는 뇌를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예요. 느끼는 읽고 나면은 결국 정서가 뭔지를 확인해 알 수 있고, 바로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비수술 기억으로서 고전적 조건화, 그리고 이 고전 조건화와 맞물려서 일어나는 도구적 조건화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전 조건화, 도구 조건을 잘 배워놓으면은 정서에 대한 눈도 확 열리게 돼요. 자, 그런데 서술 기억은 왓에 대한 지식이라 했어요. 그런데 이 왓에 대한 지식은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자네 좌뇌한테 속았네라는 책 읽어보라고 제가 다시 한번 추천한 것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인데, 바로 이 왓에 대한 기억, 지식, 즉 서술 기억은 좌뇌가 전문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하우에 대한 지식, 즉 비서술 기억은 우뇌가 전문화되어 있어요. 즉 오른쪽 뇌는 우리의 몸을 매개해서 환경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좌뇌는 우리 몸과 환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즉 아까 언어가 삶의 표상이다,
지도가 땅을 표상하지만 지도가 곧 땅이 아닌 것처럼 언어적 의식은 지도나 예, 지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인데 이 언어적 의식은 좌뇌에 전문화되어 있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언어로 접근하는 것과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몸으로 접근하는 것 사이에 우리 삶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의 변화를 내가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은 서술 기억은 좌뇌와 관련되고 what에 대한 기억이고 비서술 기억은 우뇌와 관련되고 how에 대한 지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토대로 하고 바로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반응이고 행동이고 곧 정서와 직결된다는 거. 정서는 동기하고 또 이게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인족구나 도지 배워놓으면은 정서 동기에 대한 것도 거의 커버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기를 배워도 동기도 아까 라자루스처럼 거의 비슷하게 그런 자각 이론처럼 설명해요. 그래서 이 자각 이론이라는 것이 자각 모델이라는 것이 그만큼 그죠? 히랍 철학, 그리스 철학 그부터 시작해서 중세를 거쳐서 그 이성주의, 근대 철학까지 내려갈 때 그 오랜 몇천 년의 시간 동안 그것이 또 어떤 힘을 등에 업고 그것이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것이 세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뭐 저자가 뭐라 그랬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미친 소리라 얘기했단 말이야. 이런 미친 소리라고 얘기한 것이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견해를 갖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견해를 딱 갖지 않으면은 학습 심리야 어렵다고 느껴지고 늘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견해에 의해 제가 얘기했듯이 고인 조건은 뭐 딴 거 없어요. 무조건 자극, 조건 자극에 나라는 사건이 같이 있기만 하면은 그것이 한 번만 해도 되지만 그런 사건이 두 번, 세 번, 네 번 우연히 있기만 하면은 반응은 적응적인 반응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핵심만 이해하면은 다른 과목보다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은 다른 전공들은 뭐요? 자극 이론하고 뒤섞여서 짬뽕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죠? 내성 관찰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면 심리학은 필요 없는 과목이야. 근데 그것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지면은 학습 심리학뿐만 아니라 앞으로 심리학 공부하는데 굉장히 수월하고 쉬워지고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고 제가 그런 강조는 여러 번 했었어요. 자, 시간이 많이 돼서 마쳐야 될 테고 질문 있는 사람 또 남아서 하시고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마치죠. 그 동영상에서도 질문했습니다. 학습은 진보입니까? 진화는 진보가 아니라 그랬어. 학습은 진보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고 질문 있는 분들은 남아서 또 질문하길 바랍니다.